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산세무 2급으로 갔을 때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관리가 이제 시험에 플러스가 된다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관리와 관련해서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 사원 등록이란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인적공제, 자녀세액공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제가 기관하면서 튼튼히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급여자료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중에 알게 드릴 건데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세금을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과세되는 소득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외워버려야죠. 어. 이거 아니면 다 과세되는 소득이다라고 아셔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보면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배운다라고 했었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틀린 거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 배우세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들 위주로 좀 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또 필기도 해드리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말고도 소득세에서 많은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좀 책 이제 읽어보면서 위주로 나갈 거고요. 아, 그래서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우리 전산세무 이거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뭐 할 거다? 그 다 지우고 이제 인적 공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적 공제와 관련된 책 부분을 같이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야. 자, 인적 공제. 인적 공제란 건 뭐냐면은 거주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소득 공제하는 데 반영을 해줘요. 그럼 거주자란 건 뭐냐? 거주자란 거는 자,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자, 183일 이상 머문 자, 거소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뭐 베트남 분, 뭐 동남아에서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돈 벌어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귀국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에서 뭐 몇 년 동안 살잖아요, 맞죠? 그런 사람들도 다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거주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소득공제 시 반영한다라고 하는데 인적공제는 거주자란 건 뭐냐?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한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자, 인적공제는 자, 기본공제와 자, 추가공제로 나눠져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눠지는데 자, 기본공제란 건 뭐냐? 기본공제 대상자 수의 곱하기 인당 150만 원씩을 곱해서 자, 소득공제하는데 반영을 해줘요. 근데 인적공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였죠? 아까 전에 보면은 적어 드렸었는데 종합소득 금액에서 자, 종합소득공제를 받고 난 후의 금액이 과세 표준이다라고 했는데 이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가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게 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본 공제 대상자라는 게 뭐냐? 자, 주석 표시했고요. 주석 1번. 자, 기본 공제 대상자의 범위라고 적겠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의 범위. 일정한 나이와 나이 요건과 연간 소득 금액 요건. 금액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책도 다 읽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거 한번 들어보고 또 책도 읽으면서 또 한 번 더 공부하고 2회독 할 거예요. 2회독. 예. 자, 본인 공제가 있고요. 배우자 공제가 있고요. 부양가족 공제로 나눠지는데요. 이 부양가족 공제는 다시 직계 존속, 자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과 입양자라고 합니다. 입양자, 직계 비속과 입양자, 예 그리고 형제자매, 자 기초생활 수급자도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논외로 하고 위탁아동 이렇게. 본인은요 나이도 안 보고요, 나이 요건도 안 보고요, 소득금액 요건도 안 보고요, 무조건 어디에 들어간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이 돼요. 무조건 저기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서 150만 원 곱해가지고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한 명 이렇게 들어가서 자 종합소득 금액에서 이렇게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우자 공제부터 해서 자 부양가족 공제, 원래 이 가족들은 원래 동거가 원칙이에요. 동거가족이 원칙입니다. 동거가족 가족이 원칙이지만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맞죠? 원칙은. 단 배우자와 그리고 직계 비속과 입양자 있죠. 직계 비속과 입양자는 무조건 동거가족으로 간주해줘요. 무조건 동거가족으로 간주한다. 얼마 전에 뭐 이런 얘기 해도 되겠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주말 부부가 나왔잖아요. 어린 부부가 나왔는데 그 이제 남편이랑 그 와이프분이랑 따로 떨어져 살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죠? 주말 부부 보니까는 별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별거. 그래도 배우자는 뭐다? 자 무조건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동거가족으로. 만약에 자녀가 외국에 뭐죠? 유학 간 거예요. 같이 동거가족 아니잖아요. 같이 안 살잖아요. 맞죠? 그래도 동거가족으로 봐줘요. 무조건. 원칙은 이제 배우자 공제부터 해서 부양가족 공제, 원칙은 동거가족이에요. 하지만 배우자, 직계비속, 입양자
이 여기는 무조건 동거가족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한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할게요. 또 동그라미 2번. 근데 직계 존속이 있죠. 직계 존속, 제 위로 뻗은 사람들이 말하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가족으로 간주합니다.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가족으로 간주합니다. 저희 막내 삼촌이 그 할머니, 저희 할머니 친할머니 집 근처에 사시거든요. 근처에 사시는데 원래 같이 사시다가 나오셔서 이제 따로 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삼촌이 할머니를 그 기본 공대 대상자로 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같이 살고 있지 않는데 자기 기본 공대 대상자로 올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그냥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걸로 봐줘요. 직계 존속을 그냥 무조건 기본 공대 대상자 같이 안 사는데 무조건 기본 공대 대상자로 올리잖아요. 그럼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걸로 그냥 봐줘요. 단 이제 시험에도 몇 번 나왔는데 직계 존속이 아버지 어머니가 해외에 거주하신대요. 미국에 거주하신대. 그거는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동거 가족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뭐 배우자, 직계비속과 이방자는 무조건 동거가족으로 보고 직계 존속은 여러분들 그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동거가족으로 간주한다라고 했었죠? 그럼 나머지 뭐 형제자매나 위탁아동은 뭐 취업이나 질병의 치료나 취학이나 이런 특정 사유가 있어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자, 동거가족으로 봅니다. 뭐 취업, 질병의 치료, 나머지가 관련해서 뭐 취약 등 일시 퇴거했대요. 잠시 나갔대요. 그럼 동거가족으로 봐줘요. 제가 이제 여기는 아니고 웅지는 매달 수업료를 결제를 받아요. 근데 대학생이었는데 그 스물 몇 살이 이 나이는 기억 잘 안 나는데 22살인가 그래요. 근데 오빠가요 저랑 동갑이에요. 나이 차이 엄청 나죠. 그래가지고 학원비를 결제하러 오빠가 와줘요. 오빠가 부담을 해주는 거죠. 부모님이 늦둥이 났어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관리하기보다는 형제, 첫째가 일반적으로 많이 관리할 거 아니에요, 맞죠? 노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학원비 결제하러 가지고 결제는 받았죠 하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아버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오빠라고, 큰 오빠라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요거 조금 시험과 관련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이 배우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배우자는 나이는 안 봐요. 배우자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기 위해서는 나이는 안 봐요.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그럼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저는 책이랑 틀리게 시험에 딱 그 맞게 좀 필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데 그 소득금액 요건이 뭐냐?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이 뭔지 소득세 계산할 때 적어드렸죠? 이자 소득금액 플러스 배당 소득금액 플러스 사업 소득금액 플러스 근로소득금액 플러스 연금소득금액 플러스 기타 소득금액까지 다 합친 거, 합산한 거
종합소득금액 플러스 퇴직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여러분 퇴직금 받는 거 말하는 거예요. 퇴직금은요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하지 않아요. 이 퇴직금 받는 거는요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선생님?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축적이 된 소득이에요. 이런 거를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해 버리면은 소득 구간이 어떻게 되죠? 커지겠죠. 세금 많이 내겠죠. 이건 제가 오랜 동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축적이 된 소득이에요. 이런 거 이제 결집 효과가 있는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이 된 소득인데 이거를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해가지고 이번 연도에 세금을 한 번에 많이 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퇴직금 받는 거는요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양도소득금액. 요즘에 말 많잖아요. 부동산 많이 올라가가지고 말 많죠. 얘는요 왜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하지 않냐면요 더 세게 때리려고 중과세하려고. 지금 저 이번 연도에 바뀐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보유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건 바뀐 거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뭐 70% 매매 차익의 70%까지도 세금 내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 퇴직금 받는 거랑 이제 자산의 양도,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양도해 가지고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 이런 것들은 다른 소득들이랑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 두 가지는요, 이 두 가지는 분리가 아니에요. 분류 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분류 과세 소득.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죠, 얘들은. 이게요. 연간 얼마가 돼야 된다? 연간 100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연간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저의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부양한다, 부모님 부양한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맞죠? 제가 이제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업어 키우는 거잖아요. 연간 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가 돼야지 저희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단 근로소득만 있다라면 다른 소득은 없고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다라면은 연간 얼마? 500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걸로 봅니다. 이런 것들 다 합산했을 때 100만 원 이하이지만 단 근로소득만 있다라면은 근로소득이 뭔지 아시잖아요. 고용관계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뭐 탄력근무제로 해가지고 이제 일했을 때 돈을 이만큼 받을 수도 있는 거고 500만 원 이하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맞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이렇게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걸로 본다라고 했고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요건 충족한 걸로 본다라고 했었죠. 분리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령 여러분들 비과세 소득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이제 뭐 배우자가 여러분들 실업급여를 받아요. 실업급여 받으면은 이런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고려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또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다쳤죠? 근데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좀 받았어요. 그 보상금 받은 거는 이러한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소득인 거예요. 분리과세 소득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사원 등록에서 자 하기 위해서 인적공제, 자 그리고 자녀세액공제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배우자는 여기 보시면은 자 나이는 안 봅니다.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충족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러한 소득금액 요건 따질 때 분리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소득이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직계 존속으로 들어갑니다.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은 제 위로 뻗은 사람이죠. 예, 아버지나 어머니나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나이 요건이 있어요. 60세 이상이면서 엔드예요.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돼요. 직계 존속이. 자 직계 존속 하시면 60세 이상이면서 엔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직계 비속가 입양자는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돼요. 요즘에 어린이들도 모델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모델이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그 아이에 대한 소득도 잘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형제자매는 저에 대한 형제자매와 자 배우자에 대한 형제자매까지 가능해요. 배우자에 대한 형제자매라는 거는 처남, 처제, 처형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아버지의 형제자매는 안 돼요. 어머니에 대한 형제자매도 안 되고요. 뭐 삼촌, 고모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형제자매는 자 본인에 대한 형제자매와 배우자에 대한 형제자매까지만 포함이 되며, 자 나이 요건이 조금 까탈스러워요. 20세 이하이거나 또는 60세 이상이면서 엔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엔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그리고 위탁아동은 이제 제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 이게 보호하는 아이들, 나이가 18살 미만이면서 그 보호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독립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가끔나 TV에 나오면은 이제 독립한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는 게 또 다큐멘터리에 나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뭐 요 가정으로 이제 위탁받아 가지고 이제 양육되는 아이가 뭐 이렇게 좀 그 사람들의 어떤 폭행을 당해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그 집으로 또 돌려보내고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탁아동은 시험에 한 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18살 미만이면서 18살 미만 엔드예요. 엔드 미만이면서 그 위탁아동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근데 뭐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대해서는 20세 이하까지도 가능하긴 해요. 아마 책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을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원칙은 뭐다? 위탁아동이 저희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 18살 미만이면서 엔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위탁아동을 맡아서 키우는 아이를 자 저희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기 위해서는요, 단기에 양육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얘는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6개월 이상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6개월 이상. 뭐 아이들도 여러분들 뭐 위탁해서 양육하지만 요즘에 강아지들도 그러잖아요. 강아지들도 위탁해서 양육했다가 그 어떤 이제 뭐 교육도 시켜주고 하고 일정 나이가 되면 다시 돌려보내고 강아지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거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전년도에 그 6개월이 안 됐어요. 3개월만 된 거예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기본 공제 대상자로 못 올렸겠죠. 그럼 이번 연도에는 추가로 3개월만 더 양육해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책에는 나왔어요. 책에는 아마 적어놨을 거예요, 저자가.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이론이다라고 해서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거주자의 입장에서 이제 가족의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실력이 더 늘고 더 적용하기 쉽겠죠.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저장 좀 하겠습니다. 네. 인적 공제 중 기본 공제라고 해서 제가 지금 저게 저장을 해놓은 거죠. 단톡방에 이따 올릴게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추가 공제란 건 뭐냐?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한해서 법에 정한 요건에 추가적으로 적용됐을 때 추가적으로 또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추가 공제라고 하는 거예요. 필기예대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이거 날려버리고 이제 또 필기하겠습니다. 네. 이건 다 단톡방에 제공하겠습니다. 추가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한해서 법에 정한 요건에 충족이 되면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다? 경, 장, 부, 한이 있습니다. 경, 장, 부, 한. 경은 뭐냐면요. 경로자 공제라고도 하고 경로자 우대 공제라고도 하고 다 같아요. 기본 공제를 적용받는 자에 한해서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and 나이가 몇 세 이상? 70세 이상이 들어간다라면 추가적으로 얼마? 100만 원 더 까줘요. 자, 그리고 장은 이제 장애인이죠. 장애인 공제. 책에 보면은 나와 있으니까 그냥 구두로만 할게요. 장애인은 이제 여러분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그런 분도 들어가지만 장애 1급, 2급, 3급, 4급 이렇게 장애 판정을 받으신 분 있죠. 그분들도 들어가지만 이제 중증 환자도 들어가요. 중증 환자는 당연히 병원에서 이제 끊어주겠죠, 증빙을. 그리고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국가 유공자 판정을 받으신 다친 사람, 상의자.
저희 외할아버지는 좀 생존에 살아계실 때는 그 국가 유공자 판정을 못 받았는데 돌아가고 나서 국가 유공자 판정이 나왔어요. 근데 살아 계셨다라면은 뭐 받을 수 있는 거였겠죠. 이게 이제 6.25 참전하셔가지고 총상 받으신 거. 친할아버지도 이제 그 6.25 참전 용사신데, 근데 조금 불명이에요. 이게 이제 전쟁에 투입이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격전을 벌인 거죠. 그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정신 차린 거예요. 딱 다 시체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집으로 와버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다리도 심하게 다치고, 그래서 끌면서 집으로 오신 거예요. 불명이죠. 근데 불명인데 그때부터 정신이 약간 조금 이상하시고, 그리고 맨날 술만 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진짜 이 전쟁은 나면 안 되죠, 맞죠? 자, 장애인은요. 자, 기본 공지 대상자이면서 자,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장애인 등이라면 장애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도 있지만 중증 환자, 그리고 국가 용자 판정을 받으신 다치신 분, 자, 이 사람들은 200만 원. 이것도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장애인은요, 기본 공대 대상자 여부를 따질 때 나이는 전혀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나이는 전혀 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령 그 뭐 사례를 그냥 저희 아버지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 판정 2급을 받으셨거든요. 원래 직계 존속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려면은, 직계 존속이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면서 소득금액 요건 충족해야 되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2급 판정 받으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나이 안 봐요. 소득금액 요건만 보는 거예요. 장애인은 나이는 무조건 다 앞으로 다 제외되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 좋아요. 네. 그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고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근로소득이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보다는 제가 도수득이 높으니까 어머니 이제 아버지를 제 앞으로 올리자라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한테 세무를 배웠거든요. 집에서 이제 과외를 좀 해드렸어요. 근데 싫다고 그러더라고. 어머니는 그래서 감면도 받고 뭐 이렇게 그 최저 받으시니까 세금 많이 안 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얘기했는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많이 알려줬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예.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를 안 올리면 제가 올릴 수 있어요. 따로 떨어져 살고 있다 하더라도. 왜?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있는 걸로 봐주니까. 그럼 만약에 제 앞으로 올리면은 아버지는 무조건 기본 공제 대상자에 들어가겠죠. 아버지는 이제 장애이다 보니까 나이는 볼 필요도 없어요. 소득이 없잖아요. 장애인 연금 받아요. 장애인 연금 받기는 하는데, 그렇게 막 무슨 법에 따라 가지고 연금 받고 돈 받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비과세 소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요? 이 소득세랑 다른 법이랑 충돌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봤자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비과세 소득만 있으니까 뭐 소득 요건은 충족한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기본 공제 대상자 들어가죠. 150만 원 되죠. 그리고 저희 아버지 아직 70세 이상이 안 됐네요. 그럼 경로 우대자는 안 되고 장애인은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리고 부는요, 부녀자 공제라고도 하고요, 부녀자 소득 공제라고도 합니다.
부녀자 세대주 이제 죄송합니다. 부녀자 세대주 공제로 바꿀게요. 부녀자 세대주 공제. 부녀자 공제라고도 하고요. 부녀자 세대주 공제라고도 합니다. 예전에는 부녀자 세대주 공제라고 했고요. 요즘엔 또 부녀자 공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부녀자 세대주 공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어떤 책에 보면 부녀자 공제라고 또 표시를 해놨어요. 같은 거예요. 말 그대로 부녀자 여성분이 집안에 세대주로 있는 거예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나 등본을 뽑았더니 등초본을 뽑았더니 위에 세대주가 여성으로 올라가 있는 거죠.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돼요.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전입신고해가지고 그 세대주 분리해가지고 전입신고해서 그 자기 혼자만 나오는 경우 있죠. 안 돼요. 나중에 홈택스 들어가서 이 신청하려고 해도 선택 자체를 못 해요. 자, 그리고요 제약 요건이 있어요. 이 부녀자 세대주 공제 또는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가 됩니다. 부녀자 세대주 공제 또는 부녀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성이 세대주이면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요. 그 여성이 종합소득금액이 얼마 3천만 원 이하가 돼야 돼요. 종합소득금액이 뭔지 아시죠? 이자 소득금액 플러스 배당 이거 다 합친 거잖아요, 맞죠? 자, 그리고 하는 뭐냐면은 한부모 공제라고도 하고요. 한부모 소득 공제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자, 이 마스크 왜 이렇게 간지럽지? 마스크 바꿔야겠네. 한부모 공제 또는 한부모 소득 공제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한부모 가정 생각하시면 돼요. 철구 이혼했죠. 그래서 철구가 이제 그 딸 데리고 살잖아요. 철구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한부모 가정이잖아요. 이혼은 이제 흠이 아니죠. 흠은 아니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인적공제와 관련해서 근데 원칙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말이 뭐냐? 단 부녀자 세대주 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는 한부모 소득 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라면 중복 공제는 안 되고요.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어요. 공제만 가능하며 부녀자 세대주 공제는 50만 원이고 이유가 부녀자 세대주 공제는 50만 원이고 한부모 소득 공제는 100만 원이거든요. 더 큰 것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성 혼자서
여성분 혼자서 여러분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 여성분이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죠. 그럼 부녀자 세대주 공제도 적용되고 한부모 소득 공제도 적용이 되잖아요. 동시에 적용되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그냥 큰 것만 해주고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양쪽 다 안 된다. 근데 진짜 유용하게 쓰일 때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인적 공제는요. 자, 그리고 인적 공제의 판정 시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 공제의 판정 시기. 자, 원칙은 12월 31일이에요.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뭐 가령 여러분들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해서 나이 요건이 있었고 소득금액 요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12월 30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경로 5대도 여러분들 뭐 기본 공제 대상자이면서 70세 이상이라면은 뭐 100만 원 받을 수 이런 거 다 12월 30일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 장애 치유와 사망은 전날에 이해한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뭔지 설명드릴게요. 장애 치유와 사망은 전날에 이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설명드릴게요.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 중에서 이번 연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12월 30일 기준으로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사망 신고하니까 없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사망과 장애 치유는 자, 인적공제 판정 시기가 12월 31일이 아니라 그 전날에 사망하기 전날 장애 치유가 되기 전날에 이해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즉 뭐냐면은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봐주는 거고요. 올해까지는 장애인과 관련해서 공제 같은 거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장애 치유되기 전날, 그럼 올해까지는 장애인인 거잖아요. 사망하기 전날,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사망하기 전날이니까 올해까지는 살아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맞죠?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요 관련되는 책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그 다음에 자녀세액공제 또 설명드리고 관련되는 책 부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 소득에 대해서는 책이랑 좀 틀리게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